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민중성 그리고 멤버에게 선물하기 위해 색판지에 잇따라 시를 적었다. 또 가마타 회관을 방문해 그곳에 모인 멤버를 격려한 후 예전에 고바야시초에 있던 집 부근을 돌며 인연 깊은 동지의 집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야마모토입니다. 라고 말하니 어느 야마모토 씨입니까? 라고 의아스러워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앗! 야마모토 선생님! 하는 놀란 목소리와 함께 얼굴 가득히 웃음이 번지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대화는 활기를 띠었다. 헤어질 때 발심을 맹세하는 동지의 굳은 악수는 그에게 최대의 선물이었다. 신이치는 자신의 생명을 쥐어 짜내듯 벗들과 거듭 대화했다. 우리 오타는 광선유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전통과 사명이 있다. 미래를 향한 그 새로운 흐름을 단호히 열어야 한다. 그는 필사적이었다. 완전 연소하는 나날에서만 우리 생명은 황금의 광채를 발한다. 오늘을 승리해야 내일의 승리를 약속할 수 있다. 위풍당당하게 투쟁하며 전진하는 홍조 띈 투장의 뺨에 봄날 밤바람이 상쾌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13주년 되는 1973년 5월 3일,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 후지 미술관을 완성해 그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 미술관은 정본당 건립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을 결정하고 1971년 7월에 기공식을 했고 드디어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미술관 설립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근본으로 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또한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맺기 위해 신이치가 일찍이 구상한 일이었다. 신이치가 전시장의 진열장 앞에 걸쳐놓은 홍백색 테이프를 가위로 자르자 참석자들이 보내는 큰 박수 소리가 관내에 울려 퍼졌다. 광포 제2장을 상징하는 창가 문화운동의 새로운 막이 열렸다. 그는 이날 또한 세이쿄신문 통신원 대회에 참석해 약 30분 동안 격려했다. 또 밤에는 7년 전에 수도권 고등부 대표들로 결성하였고 그 후 전국에 탄생한 인재육성 그룹 봉추회의 첫 전국 대회에 참석, 약 40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지도했다. 신이치는 쉴 틈도 없이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도쿄 도시마구 회원과 함께하는 기념 촬영의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도시마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본교 지부장 대리를 맡은 시절 도시마구에 자주 들락들던 추억이 있었다. 그리고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법화경 반평품 수량품 강의, 어서 강의를 하고 매월 본부 간부회를 개최한 도시마 공회당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에 있다. 또 마키고치 스네 사부로 초대회장의 자택도 도시마구 메지로에 있다. 그리고 마키구치와 도다가 투옥됐고 마키구치가 옥사한 도쿄 구치소도 당시 도시마구 니시스 가모에 있었다. 도시마는 권력의 마성이 창가어깨를 박해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민중의 개가를 드높이 울려야 한다는 것이 도다 선생님의 결이셨다. 그래서 선생님은 도시마에서 사자오와 같은 강의를 하셨다. 니치렌 대성이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회의함이 없을지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며 책할지어다. 어서 1089쪽라고 말씀하셨다. 신이치는 이 기념 촬영회를 그 새로운 출진으로 삼고자 정했다. 신이치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사흘 뒤 5월 8일에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 지난해에 이어 토인비 박사와 대담할 예정이어서 그 준비와 함께 연일 회원을 격려하느라 그는 피로가 격심했다. 도심하고 멤버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촬영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열이 나서 몸이 나른했다. 이런 정도의 질수는 없다. 그는 자신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념 촬영의 장소인 분교고 사립중 고등학교에 도착하자 신이치는 씩씩하게 차에서 내려 마중 나온 구 간부에게 힘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자, 역사를 만듭시다. 도시마 멤버가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걸음을 옮기며 행사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대기실에 도착하자 신이치는 쓰러지듯 소파에 눕고 말았다. 오한이 나고 어지럽기까지 했다. 몇 분이 지났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후 동행한 간부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전투 개시다. 그리고 실내를 둘러보았다. 소파 앞 탁자에 두꺼운 책 두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책을 손에 들고 표지를 봤다. 제목은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색인이었다. 책을 펴보았다. 한 권은 어서에 나오는 인명과 경전명, 지명 등을 음절순으로 배열해 그것이 어서의 몇 쪽, 몇 행에 있는지 표시해 놓았다. 또 한 권은 인명, 지명, 연도 등을 항목별로 분류해 놓았다.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에게 물었다. 정말 잘 만들었군요. 이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색인집이 있으면 어서를 연찬하기 쉬워집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심하고 대학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청년의 힘은 굉장합니다. 청년이 진지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로 광선유포는 결정됩니다. 청년이라면 자신의 승리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궤도를 결정짓고 평생 자랑스러운 재산이 됩니다. 이해 1월 도시마고 대학부는 5월에 기념 촬영에 전시하기로 한 도시마 공회당 사진 등 광포사와 관련 있는 자료나 물품을 수집하러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중 한 대학부원이 어서 색인집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가 교학의 해이니만큼 대학부 손으로 교학 연찬에 힘이 되고 영원히 광선유포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했다. 이때까지 학회에서도 어서 색인집은 만든 적이 없었다. 제안을 받아들여 대학부가 협의를 해 색인집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중심이 될 담당자도 정했다. 문제는 작업할 멤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다. 색인을 만들려면 하나의 용어가 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 어서 전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학부 그룹장이나 반장 등 주된 멤버는 대부분 광포사 전시 작업 준비를 맡고 있어 색인집 작업에 인원을 돌리기가 어려웠다. 계획은 시작부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담당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비활동 멤버 가운데도 인재는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을 만나 진지하게 호소해 힘을 모으자. 그래, 마지막 카드는 새로운 힘뿐이다. 그리고 구에 대학부원에게 호소했다. 후세에 남을 색인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디 편찬에 참가합시다. 어서 색인지 편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기념 촬영회를 열기로 한 날에서 약 두 달 전이었다. 작업장은 구내에 있는 불구 판매점 창고 2층을 빌렸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자기 일정에 맞춰 언제라도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태세를 정비했다. 그래도 모여든 멤버는 매우 적었다. 담당자는 작업을 하는 한편 대학부원을 만나러 다니며 편찬에 함께 참여하자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멤버가 한 사람, 두 사람 늘었다. 곤란이라는 얼음벽을 녹이는 것은 열이라는 태양이다. 어서 색인집을 편찬한다 해도 작업 내용은 어서를 읽으며 불법 용어를 비롯해 인명, 지명 등을 찾는 일이 주된 작업이었다. 단순하다면 단순하지만 그만큼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었다. 어느 담당자는 모두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려고 편찬 의의를 역설했다. 작업은 단순하지만 작은 일이 쌓여서 대위협이 된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서 색인집을 만드는 일은 역사적인 일이다. 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긍지로 여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몰두하자. 모두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작업에 면료했다. 그러자 날이 갈수록 눈에 광채가 더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어서를 접하다 보니 불법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깊어져 환희가 솟아올랐다. 모두 사명에 불탔고 충실감을 느꼈다. 그 맥동하는 생명이 빨려 들어가듯 작업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멤버가 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멤버가 108명을 헤아렸다. 그러나 편찬 담당의 노고는 끝이 없었다. 예산도 거의 없어 원고 용지조차 충분히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값싼 갱지를 사서 칸을 긋는 등 원고 용지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또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마음껏 학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모두의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성운에는 행악의 이도를 힘쓸지어다. 어서 1361조라고 말씀하셨다.
투쟁하지 않고 만든 어서 새긴 집이라면 대성인 정신에 어긋난다고 그들은 다짐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작업장을 좌담회장으로 해 친구들을 불러 과감하게 절복을 전개했다. 불법 대화를 하는 옆에서 묵묵히 작업에 면류하는 학생들을 보고 친구들 중에는 창가학회가 이 정도로 공부하는 단체였다니 하고 감탄하며 이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장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노고에서 감동의 드라마가 생긴다. 겁먹으면 장애했지만 용기를 불러 일으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비약대가 된다. 대학부원들은 이전보다 더욱 홍교의 결과를 내면서 어서 새긴지 편찬 작업에 전념했다. 그러나 4월 말이 돼도 작업은 꽤 많이 남았다. 예상보다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담당자들은 몹시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눴다.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객관적으로 봐도 기념 촬영의 날까지 완성하기는 어려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멤버가 강하게 호소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인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해. 그것이 학회 정신 아닌가?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패배의 원인이야. 최후의 최후까지 속도를 내어 끝까지 분발하면 반드시 완성할 수 있을 거야. 피곤하겠지만 자신을 완전 연소하겠다는 마음으로 분투해야 한다. 최후의 분투가 승패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 멤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최후까지 끈기 있게 버티자. 지금부터는 최종 점검 작업도 중요해. 방심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실수투성이 색인집이 되고 마니까. 그럼 오랜 노력도 마지막 사소한 실수로 실패가 되고 말아. 한순간, 한순간 전력 투구하고 전력 질주하자. 만약 촬영의 날까지 끝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한계를 부숴야만 진짜 도전이잖아. 그들은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멤버에게 전하고 분발을 촉구했다. 모두 밤샘을 각오하고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질주했다. 청년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다. 그것을 끌어내는 열쇠는 진지함이라는 세 글자다. 기념 촬영의 날까지는 24시간 남았다. 놀라운 기세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그래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기념 촬영의 날인 5월 5일 0시가 됐다. 작업장에는 2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 어떻게든 완성해야 한다. 질 수는 없다. 시간은 점점 지나갔다. 모두 필사적으로 묵묵히 작업에 면료했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눈이 붉게 충혈됐다. 마침내 새벽녘이 다 돼서 최종 단계인 표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모두 숨을 죽이고 색인지 완성의 순간을 지켜봤다. 색인지 표지가 완성됐다. 그 문자로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색인이라고 적힌 2권의 두꺼운 책이 작업대에 놓였다. 모두의 눈이 빛났다. 해냈다! 완성이다! 누군가 만세! 하고 외치며 기세 좋게 양손을 치켜 올렸다. 그 소리에 모두 크게 재창했다. 그것은 승리한 청춘의 우렁찬 외침이었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황금빛이 젊은이들의 얼굴을 물들였다. 모두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완성을 기뻐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승리에는 환희가 있다. 승리는 항상 상쾌하다. 기념 촬영의 대기실에서 색인집을 훑어본 야마모토 시니치는 편찬 담당 대표를 방으로 불렀다. 멋진 색인집을 완성했군요. 훌륭합니다. 대승리입니다. 청춘의 금자탑을 세웠군요. 몇 명이 만들었나요? 예, 108명이 함께 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두 정말 애썼습니다. 이것은 본래 창가학회 교학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신해지는 대학부원들이 교학의 흠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주적으로 색인지 편찬에 착수해 고심 끝에 완성한 노력을 최대한 칭찬하고 싶었다. 이 색인집을 자료로 어서 사전이나 법화경 사전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교학의 신시대를 여는 발화점이 될 겁니다. 그는 멤버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각도로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념 촬영일로부터 넉 달 지난 9월의 일이었다. 신해치는 색인지 편찬에 몰두했던 108명과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멤버들로 도심하고 대학생 교학 연구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 동아리는 창가학회의 교학을 후세 영원히 계승할 사명을 짊어진다는 뜻에서 별명을 계승회라고 명명했다. 계승회 멤버는 법화경 병
개결과 신이치가 쓴 문고판, 어휘 구전 강의, 색인 제작, 그 밖에도 니치렌 대성인 어서 사전 발간을 돕는 등 교학운동 추진에 의욕적으로 진력했다. 양호토 신이치는 기념 촬영회 대기실에서 어서 색인집을 편찬한 멤버 대표를 격려하고 뛰쳐나가듯 촬영장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투혼은 발열도 있게 했다. 신이치는 촬영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여러분은 오늘을 목표로 홍교에 힘쓰며 지역의 광선유포의 커다란 파도를 일으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대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새로운 전진을 이끄는 활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입니다. 새로운 승리는 새로운 희망을 낳고 새로운 용기를 키웁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과제에 연속 승리하는 것이 광선유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5월 5일을 도심하고 창각회가 전진하는 마디로 삼아 해마다 이날을 중심으로 모두 모여 광포의 맹세를 새롭게 다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용기와 단결의 도심화, 우정과 행동의 도심화, 교학과 전국 모범의 도심화 등 세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기념 촬영이 끝난 후 신이치는 촬영장에 설치한 분교 지부와 야마모토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관상했다. 분교 지부에는 도시마구에 살았던 사람도 많았다. 그러한 멤버들의 도움을 받아 기념품을 수집했다. 거기에는 신이치가 막 입회했을 무렵에 사용한 불단과 분교 지부 지부장 대리로 한창 격투하는 와중에 지부원에게 보낸 격려 엽서 등을 전시했다. 그리운 물건들이군요. 생각하면 분교지부에서 보낸 하루하루는 사자의 분신과 같이 투쟁하던 나날이었다. 그러다 청년부 실장이 돼 학회의 모든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철저하게 지부 회원을 개인 지도하고 또 달마다 열리는 간부의 등에서는 반드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새로운 목표와 지침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부장 대리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 후 도시마 공회당에서 열린 제3회 분교지부 총회에는 2,500명 대결집을 달성했다.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움이 복받친다. 자신의 생명에 각인된 땀과 눈물의 감투는 광포의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기념 촬영회가 있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도 해 잇따라 운동장에서 어린이 운동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신이치는 도심하고 멤버와 함께 돗자리에 앉아 미래보원의 경기를 관전했다. 달려가 공 넣기와 부모와 자녀가 한 쌍이 되어 뛰는 원통 굴리기 등 열전이 펼쳐졌다. 경기를 보고 있는 신이치에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왔다. 신이치는 미소를 보내며 그 남자아이를 살짝 들어서 무릎 위에 앉혔다. 그리고 함께 경기를 지켜봤다. 운동장은 훈훈한 창가 가족의 따스함에 감싸였다. 종이로 만든 투구를 내밀며 선생님 쓰세요 하고는 그의 머리에 씌워준 초등학생도 있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고마워요. 평화의 장군이 되어 싸울게요. 소년부 여러분에게 바통을 넘기는 날까지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주세요. 또 그는 모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운동이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창가 가족의 확실한 실상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해마다 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운동회를 열면 어떨까요? 폭풍 같은 천둥의 박수 소리가 터져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신이치는 운동장을 떠날 때 배웅하는 도시마 간부들에게 말했다. 대학부도 분발하고 있고 미래부도 원기왕성하니 참 기쁩니다. 후계 인재를 확실하게 육성합시다. 그것으로 21세기 광선유포는 결정됩니다. 또 마케고치 선생님께서 순교하신 도시마에 모인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공덕받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광선유포 활동입니다. 모두 공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부가 있습니다. 간부에게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부는 지역의 행복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도시마구에서 사흘간 격투하며 나날을 보낸 신이치는 유럽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년 만에 유럽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이다.
프랑스에서는 제3문명, 회화, 꽃꽂이전, 감상과 파리대학교 소르본 대학 등을 방문하고 또 영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아널드 제이, 토인비 박사와 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출발 직전까지 동지를 격려하고 토인비 박사와 나눌 대담 준비에 쫓겨 과로와 수면 부족에 겹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5월 8일 오후 6시 파리에 도착한 그는 즉시 멤버를 격려하기 시작했다. 시네치는 건강을 염려하는 동행 간부에게 말했다. 일본 동지들은 우리의 유럽 방문이 대성공하기를 기원하며 제목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동지의 진심에 모든 심혈을 다해 보답한다는 것이 시니치의 삶의 자세였다. 10일에는 파리 근교 뱅센 숲에 있는 꽃 공원에서 프랑스 멤버 주최로 열린 제2회 제3문명회화 꽃꽂이전에 참석했다. 공원 안에 있는 여러 정자풍 건물을 전시회장으로 사용했다. 회화전에는 조각과 유체, 수채화, 판화 등 많은 응모 작품 중에서 엄정한 심사로 뽑은 68점을 전시했다. 또 꽃꽂이전에는 45점의 오브제가 진열돼 있었다. 이 제3문명전의 종합적인 주제는 유럽의 태양을 이었다. 거기에는 태양의 불법인 뉴질랜드 성인의 인간주의 천리로 새로운 생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었다. 이 종합적인 주제에 맞춰 꽃꽂이전 작품에는 여명, 태양, 찬가 등의 이름을 붙였다. 모든 오브제가 멤버들이 힘을 합친 역작이자 민중의 새로운 종합 예술이었다. 시니치와 아내 미네코는 멤버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좁은 길을 걸었다. 시니치는 흰 모래 위에 놓인 작품을 찬찬히 감상하면서 프랑스에서도 불법 인간주의를 근본으로 한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제3문명전은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신앙에 뿌리 내린 기쁨이 작품에 맥동하고 있다고 감상을 말한 사람도 있었다. 정신운동에 바탕을 두고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인간과 인간의 연대와 우정의 따스함을 느낀다고 평가한 식자도 있었다. 대우주의 법칙을 설하는 종교의 깊은 정신성이 있어야 비로소 위대한 예술은 꼽힌다. 그러므로 조각가 로댕은 선언했다. 참된 예술가는 요컨대 인간 중에 가장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각 언론도 제3문명전을 언급했다. 프랑스 대표적인 신문 피가로 5월 10일자는 제3문명전에는 프랑스 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였으며 전시에는 현대 사회의 불법 철학 정신을 제시하려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인간 소외가 심각해지는 현대에서 인간성 회복을 목표로 투쟁하는 소중함을 강조하며 그 정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또 텔레비전도 이 전람회를 소개했다. 제3문명전은 민중 속에서 태어난 민중을 위한 인간을 위한 생명 찬가의 예술 행사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점이 놀라워서 높은 관심을 가진 듯하다. 시네치는 이러한 예술 교류로 세계 민중의 마음과 마음이 맺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는 제3문명전의 성공을 찬탄하며 시를 읊어 멤버에게 선사했다. 프랑스의 문화의 꽃 만발, 벗의 행복. 시니치 일행은 이튿날 11일에 파리대학교 소르본 대학을 방문해 군회를 시찰했다. 그리고 각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들과 간담한 후 총장과 대담했다. 그때 신이치는 소카대학교의 건학 정신인 인간교육의 최고 학부 이어라, 새로운 대문화 건설의 요람 이어라,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 이어라는 모토를 소개했다. 총장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공감하고 감동했습니다. 속과대학교에 대한 세계 지성의 칭찬이었다. 참으로 이 모토는 본래 대학이 지향해야 할 사명을 집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월 12일 유럽 각국의 멤버 대표 22명이 파리에 모여 유럽회의 설립 준비 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유럽 각국 멤버 간의 연계와 협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야마모토 시니치가 제안했었다. 지금까지 유럽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총합본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프랑스 서독 당시에서는 현지 법인 자격을 취득했으며 그 밖의 나라들도 각 사회에 뿌리를 내려
독재성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요컨대 각 나라 멤버가 힘을 축적하고 자립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를 맡고 있었다. 뉴질랜드 성인은 그 지방의 불법은 귀하에게 맡기겠소. 어서 1467쪽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 광포의 주체자로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광선유포의 방정식이다. 각 나라 멤버가 그 사명을 자각하고 나라의 정세와 풍속, 습관 등을 고려하고 국민성, 지역성을 살리면서 과감하게 활동을 추진해야 비로소 광선유포는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 나라의 조직이 고립되면 자극도 촉발도 있을 수 없다. 서로가 치밀하게 연계를 갖고 좋은 점은 서로 흡수하고 응원하며 도와야만 각 나라도 크게 발전한다. 그 협력 체제가 정비되면 모든 나라가 지금보다 5배, 10배의 힘을 낼 것이 틀림없다. 연합은 바로 힘이다. 그래서 신이치는 세계 광포의 전망에 서서 유럽의 인간조의 연합체로서 유럽회의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었다. 또 당시 유럽 통합은 사회적으로도 미래를 향한 커다란 주제였다. 따라서 인류 행복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럽회의 설립은 차원은 다르지만 시대를 앞서는 가치 있는 첫발이었다고 말해도 좋다. 신이치도 참석한 설립준비 회의에서는 프랑스 SJ 이사장 가와사키 H가 뉴질랜드 성인 불법을 근본으로 한 인류의 복지와 국제 친선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공헌을 비롯해 유럽회의 설립 목적을 5항목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가와사키는 파리에 유럽회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회의 구성원인 회원은 유럽 각국 멤버로 하며 이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각국 대표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한 후 마지막에 투표를 해 만장일치로 유럽 회의 설치를 가결했다. 또 의장에는 가와사키가 취임했다. 그리하여 유럽 회의는 프랑스, 서독,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13개국으로 출발했다. 가와사키는 의장 인사에서 제안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유럽 어느 나라 멤버에게나 공통의 스승입니다. 이 불법에서 사죄의 유대는 결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야마모토 선생님께 유럽회의 명예의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큰 박수에 감사였다. 신이치는 가와사키의 재촉에 일어섰다.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으시다면 책임을 맡아 음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신이치의 수락에 환호성이 일고 더 한층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럽회의 설립은 이튿날 13일 유럽 각국의 대표 약 300명이 참가해 파리 본부에서 열린 세계평화근행회에서 정식으로 발표했다. 그것은 세계광포 제2장의 새벽종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가와사키는 유럽회의 의장에 취임하면서 포부를 이렇게 말했다. 성운에는 이체동심이면 만사를 이루고 동체이심이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어서 1463쪽라고 있습니다. 세계에 앞서서 새로운 연합을 결성한 유럽은 단결제일로 크게 전진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유럽 각국의 동지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해 의장을 맡았다고 작정하고 여러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상쾌한 결심이었다. 마지막에 유럽회의 명예의장으로서 인사를 한 야마모토 시니치는 유럽 멤버의 사명에 대해 간결하게 말했다. 세계에 앞서서 유럽회의가 설립된 것은 유럽 여러분이 바로 21세기, 아니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는 선구자라는 증명입니다. 발밑을 팔아 그곳에 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됩니다. 즉 여러분이 있는 조직에서 우정과 신뢰가 넘치는 인간 공화의 축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 전체와 유럽에 넓혀야 합니다. 거기에 광선유포의 실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긍지도 높게 용기와 철학과 자비를 갖고 어떠한 폭풍이 불어도 사자왕처럼 전진하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로 하겠습니다. 결의가 담긴 천둥 소리를 연상케 하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유럽이 새로운 행진을 개시하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5월 14일 신이치는 영국 런던으로 이동해 현지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튿날부터 지난해에 이어 아놀드 토인비 박사와 대담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대륙과 미래, 일본론, 중국론을 비롯해 종교론, 교육론, 인종 문제 등 인류가 안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 토인비 박사는 고령이다. 박사는 신이치에게 유언을 의탁하듯 진지하게 계속 이야기했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한 번의 대담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는 날마다 깊은 밤까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17일에는 런던 시내에 개설한 영국 멤버의 활동 중심이 된 런던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사무소는 지난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멤버들의 요청에 응해 설치한 것이다. 사무소라 해도 방이 둘밖에 없는 아파트였다. 불단을 안치한 방도 2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방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위대한 모든 일은 소규모에서 적은 인원에서 시작하기 마련이다. 힐티의 잠언이다. 런던 사무소 개소식에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영국 광선유포를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제시했다. 모두가 사이좋게 동지와 연대를 굳게 하고 개개인을 존중하고 또 자신보다 더 불법을 아는 사람을 존경하고 후배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기 바랍니다. 또 각자가 사회를 소중히 여기며 착실하게 자신을 연마하면서 미래를 지향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구불변의 불법 천리를 평생 끝까지 구도하며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또 신이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어서는 선구자에게는 반드시 비난과 중상의 폭풍이 불어닥친다고 말하며 힘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강성한 신앙을 관철하면 언젠가는 비난과 중상이 존경으로 바뀝니다. 불법이라는 보편의 법에 입각한 신념은 때와 더불어 혁혁하게 빛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사이좋게 단결하고 전진해 주십시오. 개소식이 끝난 후 신이치는 함께 간 아내 미네코에게 말했다. 이 사무소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을지 모르지만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민중의 왕자들이 모이는 존귀한 민중성이다. 멤버는 모두 무명의 민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는 일은 어떠한 왕후, 귀족도 미치지 못하는 대성업이다. 한결같이 묵묵히 계속 분발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영국에도 훌륭한 왕성과 같은 회관이 생길 거야. 그것이 불법의 인과 입법이니까. 사실 이때부터 16년 후의 런던 교회 템스 강변의 연못과 고분, 유서 깊은 저택이 있는 광대한 타플로 코트 종합 문화센터를 개관했다. 그리고 신이치는 토인비 박사와 대담을 마친 19일에는 첫 영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멤버를 격려했다. 또 이튿날 20일에는 서식스 대학교를 방문하는 등 영국의 평화와 인도의 새로운 역사의 막을 열기 위해 계속 분투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21일 런던에서 파리로 돌아왔는데 피로 때문인지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멤버에 대한 그의 격려는 끊임없이 계속됐다. 22일에는 첫 프랑스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지도했다. 이튿날에는 철도로 루아르 지방으로 이동해 20명 정도의 프랑스 청년들과 약 4시간 동안 함께 식사하면서 간담했다. 신이치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밭이 펼쳐지고 눈부신 녹음이 우거진 루아르는 그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었다. 또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일본의 사이타마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년을 보낸 저택 등을 시찰했다. 그리고 파리로 돌아와서도 귀국길에 오를 때까지 격려에 이은 격려를 거듭했다. 아니, 귀국하는 도중에도 신이치는 계속해서 분투했다. 5월 26일, 신이치 일행이 탄 비행기가 파리를 출발해 점심때가 지나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했다. 대기 시간은 1시간 정도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문제가 발생해 4시간 정도 출발이 늦어졌다. 일행은 휴게실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신이치에게는 고마운 휴식 시간이었다. 아내 미네코가 말했다.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다행이에요. 열이 아직 안 내렸으니까 소파에서 편안히 쉬세요. 그런데 그때 네덜란드 멤버의 중심자이며 항공회사에 근무하는 오노데라 세이조가 인사하러 찾아왔다. 그는 이 시간을 이용해 거리를 안내하고 싶다고 요망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견학하겠습니다. 갑시다. 신이치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오노데라의 차를 타려고 도착 게이트로 가자. 선생님! 하고 환호성이 들렸다. 거기에는 10여 명의 멤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 눈물을 글썽이며 꽃다발을 전하면서 말했다. 네덜란드에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시기를 계속 기원했습니다. 멤버는 야옹토 선생님을 반드시 네덜란드에 모시자며 날마다 열심히 창제에 면려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말했다. 여러분의 제목에 이끌려 이렇게 오게 됐군요. 제목의 힘에 이길 자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제목을 부른 사람은 승리합니다. 니지렌 내성에는 오직 남녀 호링개표라고만 봉창하면 멸하지 않는 죄가 있겠는가? 오지 않는 복이 있겠는가? 어서 457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만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깊이 확신하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공원에라도 나가서 좌담회를 할까요? 오노데라 세이저는 시니치와 미네코를 차에 태우고 공항 부근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다. 멤버도 차를 나눠 타고 뒤를 따랐다. 커다란 풍차가 있는 공원 잔디에서 시니치를 둘러싸고 야외 자담회를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빛나는 햇빛이 눈부셨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네덜란드에도 착실하게 새로운 멤버가 탄생했다. 멤버들은 일이나 병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 신이치는 그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대답했다. 마지막에 그는 호소했다. 인생에는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바른 길은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의 인생에 있습니다. 광포의 사명을 자각하고 투쟁을 일으킬 때 우리 가슴 속에 지용보살의 대생명이 맥동합니다. 그것이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오며 자신의 경외를 높이고 넓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 광포의 존귀한 사명을 짊어지고 지금 이 네덜란드에 모인 지형 보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람들이 가진 고뇌의 어둠을 걷어내는 희망의 태양입니다. 자, 출발합시다. 광선유포의 여행을. 신이치의 가슴에는 실러의 시 한 구절이 메아리 쳤다. 많은 태양이 장려한 푸른 하늘을 날아 다니듯 형제들이여 즐겁게 그대들의 길을 나아가라. 영웅처럼 기쁘게 승리를 향해서.